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배열, 어레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토 변수, 스테이틱 변수 이런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배열, 1차원, 다차원, 문자형 배열, 배열을 함수 매개 분수로 전달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변수는 쉽게 생각해서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티저 x라고 하면 x라는 이 변수는 인티저형으로 4바이트 소점이 없는 숫자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 사이의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죠. 단독주택 하나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단독주택 한 가구가 되겠고요. 자, 그걸 여러 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배열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변수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대괄호를 하고 그 안에다가 방의 개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바이트짜리 인티저 5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각 방마다 인티저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같은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열은. 자, 배열이란 연속적인 항목들이 동일한 크기의 순서를 갖고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1000명의 학생의 성적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자, 일단 1000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각 변수들을 다 더해서 1000.0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은 변수를 선언하고 그걸 또 일일이 다 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배열로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1000개의 방을 잡고 이제 첨자를 돌립니다. 이렇게 sum 누적하는 변수는 항상 초기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sum에다가 지금 초기값 0이니까 0에다가 s0 첫 번째 방의 숫자를 더하고 쭉 999까지 0부터 해서 1000개의 숫자를 다 누적을 합니다. sum에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0.0으로 나눠주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변수를 뭐 그것만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선 1차원 배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명 다음에 구두점 대괄호를 쓰고 대괄호 안에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를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구두점 대괄호가 오고 그 안에 첨자가 오는데 이 첨자는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첨자 혹은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자료용이 오고요. 배열 이름이 옵니다. 배열 이름 만드는 규칙은 변수명 만드는 규칙과 동일합니다. 잘 알고 있죠? 한글 안 되고 숫자, 영문, 언더바만 가능하고요. 숫자는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언더바는 앞에 올 수 있고요. 배열 선언문에서 사용하는 첨자는 양의 정수이고 배열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양의 정수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방에 하나짜리를 배열로 만들 필요가 없죠. 배열로 가지고 놀면 아무래도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2개 이상이 되겠죠, 보통. 스퀘어 배열은 정수형 자료 7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7개의 공간을 배열의 요소, 원소, 엘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열의 원소라는 것은 일단 배열 이렇게 이제 지금 선언을 해놨는데 인티저형으로 스퀘어라는 배열의 방은 7개다. 배열 선언할 때 이 첨자는 배열 공간의 크기입니다.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7개가 있다는 거고 조심할 거는 7개가 있다 그래서 1부터 7까지가 아니고 0부터 6까지의 7개라는 겁니다. 변수를 사용한다면 7개의 다른 이름의 변수를 사용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배열은 하나를 가지고 방의 개수를 지정을 한 겁니다. 1번 학생의 점수를 이제 여기 스코어 0에다 놓고요. 2번 쭉 저장을 하겠죠. 이 배열의 원소의 첨자의 순서는 0부터 해서 쭉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언문에서 이 첨자는 전체 방이 몇 개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실행할 때 사용하는 배열의 첨자는 몇 번째 방이냐, 첫 번째 방이냐, 마지막 방이냐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이제 첨자를 쓰게 됩니다.
배열의 원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선언을 했죠. 방이 3개입니다. 첫 번째 방 0이라 그랬어요. 1이 아닙니다. 10을 넣고, 두 번째 방에 20을 넣고, 세 번째 방에 30을 넣습니다. 네 번째 방, 이런 방은 없어요. 0, 1, 2만 있는 거지 3이라는 이 방은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아주 많이 틀리는 겁니다. 자, 이 소스는 컴파일을 하더라도 전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가 이런 것까지 지능적으로 오류를 잡아주지 못해요. 런타임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할 때는 에러 안 나고요. 런타임 오류가 나서 쭉 찍어보면 이렇게 디버그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중단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고요. 이렇게 메모리를 잘못 참조하거나 이런 오류들이 납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배열은 방이 5개다. 그럼 0, 1, 2, 3, 4. 방이 3개다. 0, 1, 2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해서 전체 방의 크기보다 하나 작은 방이 마지막 방이다. 이런 걸 명심해야 됩니다. 제일 초보자들이 많이 틀리는 오류예요.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한다. 방이 5개죠. 보통 이게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면 그 쓰레기 값들이 방 5개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초기 값을 이렇게 하나씩 줄 수가 있고요. 항상 C 언어에서는 여러 개다. 그러면 이렇게 루프로 감싸죠. 그래서 방 5개에 차례대로 10부터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코어 0방에는 1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스코어 4방에는 50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마지막 방이라고 그랬어요. 변수 초기화와 달리 원소가 많기 때문에 중괄호로 묶어주는 거고요. 스코어 0에는 10, 스코어 1에는 20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문자형 배열을 초기화할 때도 문자형은 이제 캐릭터형이니까 각각의 문자 상수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페이스고 S 스페이스 H 널 문자. 널 문자는 역슬래시 제로인데 이거 하나가 문자 하나라고 그랬어요. 역슬래시 이렇게 뭐 역슬래시 n이라든지 이런 escape sequence들 알고 있죠. 배열 선언과 함께 초기화할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 8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8이 있는 건데 이 8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채워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 5도 생략할 수 있어요. 초기화하기 때문에 5개라는 걸 알고 있죠. 문자 배열의 마지막 원소는 반드시 널 문자인 역슬래시 0을 넣어줘야 됩니다. 역슬래시 0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문자형 배열은 문자와 관련이 있는데 C 언어에서 문자열은 항상 널 문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이제 문자열 가지고 놀 일이 많은데요. 그 문자열은 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첫 번째 나오는 문자 10가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널 문자가 없다 이러면 다음 문자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의 문자열 단위로 널 문자가 제일 뒤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 배열은 문자열 형태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수들 형태로 각각의 문자들을 방 하나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자열이라고 그러죠.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얘 제일 뒤에 널 문자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널 문자가 자동의 마지막으로 원소의 할당이 되고 원소의 글수는 이것처럼 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문자 상수를 초기화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자 형태로 초기화하든지 여기 8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7이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 널 문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7이라고 쓰면 널 문자가 저장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문자열로 동작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문자열보다 하나 큰 배열을 크기를 잘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배열 초기화 방법으로는 배열 원소가 초기화 데이터 수보다 많으면 나머지 원소들은 다 0으로 초기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00개 방이 있습니다. 근데 2개 방만 처음에 초기화를 했죠. 그럼 나머지 방은 98개 방은 모두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 0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0을 98개를 더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법을 잘 알아야지 손이 고생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개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다 0으로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 0 하나만 초기화를 딱 해놓으면 첫 번째 방만 나머지 999개의 데이터들은 다 0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죠. 배열 원소 수가 초기화한 데이터 수보다 적으면 초기화 데이터 수가 너무 많다는 에러가 발생. 당연한 얘기겠죠. 방은 2개인데 이렇게 3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빼줘야 되겠죠. 너무 많은 초기화 데이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러가 납니다.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지역 변수는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각각의 방에다가 값을 대입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나 지금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마치 인티저 x라고 선언하고 초기 값을 10이라고 준 것 똑같은 뜻으로는 인티저 x라고 선언만 하고 밑에다가 x 이꼴 10이라고 준 거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두 줄을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1차원 배열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배열이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한 1도 배열이고 한 2도 배열입니다. 방이 각각 3개가 있고요. 여기 초기화를 하지 않았고 여기는 초기화를 했습니다. 3개 방인데 초기화를 마지막 방 안 했으니까 마지막 방에는 0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0부터 2까지 3번 돌아가면서 처음에 i 여기다가 i가 0, 1, 2 들어가고요. 여기 한 1, 0, 1, 2 그 다음에 한 1, 0, 1, 2 이렇게 해서 그 배열의 값, 그 다음에 배열의 주소를 찍어봤습니다. 배열의 값, 주소는 항상 %p로 찍죠. 그래서 한 1, 0이라는 방에 처음에 값을 여기다가 찍어보니까 10이 나오죠. 10. 그 다음에 주소를 찍어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주소는 이제 컴퓨터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1이라는 두 번째 방의 값을 찍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i가 1이 됐을 테니까 두 번째 방이 되겠죠. 15가 찍힐 테고,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가 4바이트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인티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에, i가 이제 2가 되니까, 한 2에 세 번째 방의 값을 찍으면 초기화가 되다 말았으니까 마지막 방도 0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4바이트 차이가 나네. 인티저라서.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원을 찍어봤어요. 한 원을 또 이렇게 주소처럼 %p로 찍었습니다. 한 원은 원래 우리 배열이잖아요. 배열은 항상 사용할 때 이렇게 첨자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C나 C++는 특이하게 이렇게 배열은 이름만 쓸 수가 있어요. 배열의 이름만 쓸 수가 있는데 배열을 이름만 쓰게 되면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를 찍어보면 신기하게도 이거랑 같은 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 방의 주소, 첫 번째 방의 주소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다. C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배열의 뒤에 첨자와 같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배열만 쓰게 되면 그 배열의 시작 주소라는 거를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2라는 이 배열에는 이제 아까 초기화를 안 했으니까 첫 번째 방에 10, 20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출력을 해보면 처음에 0 해서 쭉 출력하면 첫 번째 방에는 10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오류가 난다 그러면 이 주소 풀고서 해보세요. 이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4바이트 차이가 나네요. 4바이트 차이가 계속 나고요. 역시 여기서도 한 2를 출력을 해보면 한 2의 0 첫 번째 방 한 2라는 배열의 첫 번째 방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한 원은 우리 배열 한 원이라는 배열의 주소입니다. 첫 번째 방의 주소예요. 거기다 1을 더하면 자동적으로 4바이트 점프해서 두 번째 방의 주소를 가리키게 돼요. 이렇게 포인터에서는 이렇게 더하기 1이 실제로 그 자료형의 크기만큼씩 자동적으로 점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1을 하면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죠. 마지막 방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포인터를 배우면 그때 이제 다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스코어라는 배열에 방이 10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초기 값을 주고요. 0부터 9까지 스코어 0 처음에 1이 값이죠. 1을 더하고 1을 더하고 쭉 더해서 이거를 10.0으로 나눠서 평균을 %F로 출력을 해보면 5.5가 나온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걸 배열을 쓰지 않으면 아까처럼 변수를 10개 선언을 하고 다 초기 값을 주고요. 그걸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10개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100개, 1000개라 그러면 도저히 배열을 쓰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5개 수를 입력받아서 역순으로 출력하는 예제 10의 4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개 숫자를 0부터 4까지 자, i 더하기 1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스캔F로 해서 봤는데, 우리 변수 받을 때도 변수를 받을 때도 이렇게 반드시 앰퍼센트 쓰듯이 여기는 지금 넘 첨자까지 해서 배열이 항상 이렇게 첨자랑 같이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앰퍼센트를 넣어서, 자, 처음에 i가 0이니까 첫 번째 방에다가 이제 첫 번째 받은 숫자를 넣습니다. 만약 이건 1을 넣었다 그러면 1이 들어가겠죠. 이게 5번 돌아가서 차례대로 1, 2, 3, 4, 5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num이라는 배열에 5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i는 4부터 해서 이럴 때까지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찍고 있네요. 자, 처음에 num4가 들어가죠. num4. 그러니까 마지막 방에 들어가 있던 이 5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하나 감소해서 3입니다. 여전히 참이니까 3. 네 번째 방에 있는 숫자를 찍으니까 이제 4가 되고, 이거 역시 또 찍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0인 방까지 찍는 거죠. 그러니까 5개 데이터를 쭉 받은 거를 역순으로 해서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그걸 배열에 넣어놨다가요. 선택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3개 방에 첨자가 이제 0, 1, 2가 되겠고 3개 방에 1, 3, 2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3, 2, 1로 내림차순인가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이 정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보는 건 사실 다 정렬해서 보는 거거든요. 성적 처리한다 그러면 등수순으로 본다, 학번 순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름 순으로 본다. 이거 다 정렬입니다. 정렬은 정말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무슨 랭킹을 매기고 싶다. 다 정렬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비교해서 얘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해서 넣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다 정렬인데, 정렬이 이제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정렬 방법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렬 방법이 있어요. 힙 소팅, 퀵 소팅, 버블 소팅, 많은 정렬 방법이 있고, 물론 표준 정렬 함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정렬을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한번 소스로 구현을 해보겠다 이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가 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1, 3, 2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3, 2, 1로 만들고 싶어요. 첫 번째 방이 제일 큰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자, 처음에 기준은 첫 번째 방입니다. 0이라는 첫 번째 방과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방이 뒤에 거가 더 크다. 그럼 두 개의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놔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첫 번째 방과 이제 마지막 방, 세 번째 방을 또 비교를 해서 두 개의 자리 크다 그러면 자리를 바꾸는데 지금은 이제 크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두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쭉 마지막 데이터까지 한번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비교할 때마다 큰 값을 첫 번째 방에 넣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요 방이 이 세 개의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얘는 이제 무시하면 되죠. 그 옆으로 한 칸을 움직입니다. 여기로 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같은 작업을 해요. 자, 얘랑 얘를 비교를 합니다. 얘가 이제 첫 번째 방, 얘가 두 번째 방이 되겠죠. 물론 첨자로는 얘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를 비교해서 뒤에 게 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교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정렬이 되는 방법이 되겠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한다 이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방에 대해서 쭉 끝까지 한번 하죠. 그러니까 포문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프트 시켜 이렇게 딱 하나 더 옮겨서 또 그 일을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포문이 2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포문이 2개가 들어가고 비교하는 문장이 들어가고 자리 교환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바깥쪽 루프를 보면 지금 처음에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i가 여기 들어간 첨자고 j는 이쪽에 들어간 첨자입니다. j는 이 i보다 하나 큰 값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i가 0이다 그러면 j는 여기 비교하는 거는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1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이제 1이 됐다 그럼 j는 2부터 비교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옆에 거부터 비교하면 되니까 이렇게 j는 하나 큰 i보다 하나 큰 값으로 루프를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0, 1만 반복하면 되겠고 얘는 2까지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배열의 루프를 계속, 회전한 루프를 돌리는 횟수를 지정을 하면 되겠고 전체 원소보다 마이너스 1만큼 여기 루프를 써주면 되겠고 i가 0이면 j는 1, 2, i가 1이면 j는 2까지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j의 루프식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서 만약에 뒤에 게 더 크다 그럼 자리 교환하라 그랬죠. 자리 교환하려면 잠깐 얘를 앞에 거를 템프에 넣어놓고 뒤에 거를 앞에 거에다 넣고 아까 저장했던 템프의 값을 다시 뒤에 거에다 넣어서 두 개의 자리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값이 더 크다면은 왼쪽 값을 보관해 놓았다가 오른쪽 값을 왼쪽 값에다 넣어주고 보관된 왼쪽 값을 오른쪽 값으로 넣어주면 더 이렇게 항상 이쪽 왼쪽에 뒤에 있는 값이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앞쪽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쭉 한번 돌고 나면 이게 가장 큰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값과 교환하고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서 두 번째에 있는 값과 교환하는 방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포문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정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한 방법인데요. 컴퓨터 생각하기엔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 이거 말고도 좋은 이제 정렬 방법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i는 0부터 바깥쪽은 0부터 시작하고 여기다 첨자를 주고요. 이거는 전체 개수보다 하나 적은 것만큼 0, 1 이렇게 해서 루프를 돌도록 하고 j는 i보다 하나 큰 것 해서 이렇게 전체 개수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 첨자는 여기다 두고 두 개의 자리를 교환하는 루프를 소스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5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카운트 매크로 상수가 나오네요. 5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다 5가 들어가죠? 언제 들어가요? 컴파일 할 때 들어갑니다. 컴파일 할 때가 컴파일 하기 전에 들어가죠. 전처리기들은 컴파일 하기 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도 5가 들어가고 왜 이렇게 매크로 상수를 만드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0개를 가지고 놀겠다. 그럼 여기 5 대신에 10이라고만 쓰면 쪼르륵 다 5를 다 바꿀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10으로 다 바뀌죠. 한꺼번에. 우선 이렇게 5번 돌아가면서 쭉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값을 이렇게 쭉 스캔앱으로 받아서 넣은 배열의 주소의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정렬이 그대로 나오네요. 0부터 시작하고 j는 i 더하기 1 번째부터 시작해서 얘는 개수보다 하나 작고 여기는 전체 개수를 이렇게 해서 등으로 묶어주면 된다 그랬죠. 하나씩 증가시켜서 이쪽은 i고 이쪽이 j입니다. 그래서 i를 템프에 넣어주고 j를 i에 넣어주고 템프를 j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선택 정렬을 한 다음에 다시 0부터 해서 4까지 넘을 쭉 출력을 하게 되면 큰 거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1, 2, 3, 4, 5가 나오도록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디를 바꿔주면 되죠? 자, 그 정도는 감으로 여기를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감으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주사위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번이네요. 주사위를 100만 번 던졌을 때 각 눈이 나온 확률. 여러분들 자 주사위를 100만 번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올 텐데 주사위 눈에 숫자가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겠어요? 우리 산수나 수학에서 배웠겠지만 어떤 거를 시행했을 때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100만 번이 무한히는 아니지만 반복을 하게 되면 평균에 근접하게 되죠. 그래서 6개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다 이렇게 6분의 1에 비슷한 거로 근사하네요. 물론 이제 약간씩 뭐 1이 나온 횟수는 50, 뭐 이렇게 57, 10번, 82번 여기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율로 따져보면 이렇게 거의 6분의 1의 확률이 거의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프리퀀시라는 빈도수죠. 빈도수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방을 6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0부터 5라는 방이 있고 각 첫 번째 초기 값으로 다 0을 빈도수가 이제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0이라고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수에서 여러분들 레포트도 했지만 sra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rand는 항상 랜더 함수와 같이 쓰는데요.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난수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srand를 먼저 호출해야 됩니다. srand의 매개 변수로 숫자를 넘겨줘야지 이제 되는데 매번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간을 리턴하는 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time 하고서 널 쓰게 되면 현재 시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매번 다른 난수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시간은 항상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time 가로 열고 널 가로 닫고 한 다음에 srand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이제 랜덤 함수를 발생시키려면 seed라는 게 있는데 그 seed를 매번 달리줘야지 실행할 때마다 다른 랜덤 함수가 발생이 돼요. 만약에 이걸 쓰지 않으면 매번 랜덤이 발생하긴 하는데 매 실행마다 같은 랜덤 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랜드 함수를 쓸 때는 srand 함수를 먼저 써서 난수표 다른 난수표를 seed 값을 다른 것을 써서 랜덤 값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00만 번 하고 있는데 여기 frequency라는 이 배열에다가 이 배열 첨자 안에다가 이제 이걸 넣어놨네요. 좀 초보자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변수로 따로 빼놓고 그 값을 넣어도 되는데 그냥 바로 간단해서 여기서 했습니다. 자, 우선 랜드 함수는 그냥 랜드 함수를 쓰게 되면 0부터 32767이라는 이 범위에 숫자가 랜덤하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숫자를 내가 %6으로 나눈다 그러면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부터 5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랜덤하게 발생된 이 값이 %6을 하게 되면 0에서 5까지의 수로 변환이 됩니다. 0에서 5까지의 수.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수에서 어떤 수까지의 값을 랜덤하게 발생시키고 싶다 그러면 %를 해가지고 나머지 값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많죠. 자, 처음에 이제 이 랜덤에서 이 값이 이제 0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frequency 0이라는 방에 뿔뿔 하게 되니까 처음에 초기 값이 0이었었잖아요. 그래서 frequency 0이라는 방에 값이 하나가 증가해요. 만약에 이 값이 1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배열의 값이 하나 증가가 되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 다 0이었는데 하나씩 증가돼서 그래서 나온 값이 이게 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의 숫자인데 여긴 내부적으로는 0부터 5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발생시켜서 그걸 각각의 배열에 넣습니다. 뭐 전혀 관계없죠. 더하기 1만 해주면 각각의 이제 확률만 구해보는 거니까요. 실제로 출력할 때는 더하기 1만 해서 출력을 해주면 그게 0부터 5까지가 아니고 1부터 6까지의 숫자로 출력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그 배열의 방에 그 0, 1, 2, 3, 4, 5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시키니까 각 방에 이제 그거를 빈도수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i가 아니고 i 더하기 1로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눈, 두 번 1, 2, 3, 4, 5 눈에 이렇게 눈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빈도수를 다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100분율로 해보기 위해서 100만 번이니까 100분율로 하려면 만점 0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서 그걸 %로 표현하는데 우리 %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를 두 번 써야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이렇게 두 번 써가지고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각각의 빈도수들을 6분의 1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차원 배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은 뭐 2차원, 3차원, 4차원 쭉 n차원 배열까지 가능하고요. 3차원 이상의 배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1차원 배열은 뭐 첨자가 하나는 거고 2차원 배열은 항상 오른쪽부터 생각합니다. 이런 1차원 배열 이런 거가 4개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가 4개가 있고 그게 또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이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이 4개가 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쭉 차례대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첨자가 00, 01, 10, 11, 20, 21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방에 개수보다 하나 적은 것만큼 이쪽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증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증가할 게 없으면 앞밖에 하나 증가를 하게 되어 있죠. 10, 00. 그래서 항상 이 첨자 구분하는 거 잘 알아두고요. 마지막 방의 첨자는 요거보다 하나씩 적은 거가 마지막 방이고, 첫 번째 방은 항상 0,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쭉 3, 4, 5, 6이 쭉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1차원 별이 또 3개가 있는 것처럼 써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에 1, 2가 들어가고, 첫 번째 층에, 두 번째 층에 3, 4, 세 번째 층에 5, 6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원 별도 물리적으로는 1차원적으로 저장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배열의 전체 크기는 선원시 사용한 첨자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몇 개냐? 방이 7개, 6개다. 2, 3은 6 곱하면 됩니다. 마지막 원소는 이런 방이 아니에요. 아까 런타임 오류 났었죠? 이런 방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빼준 방이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배열에서 아마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1차원 배열 때는 조금 그래도 신경 쓰는데 2차원, 3차원 배열이 되면 또 그걸 까먹어요. 근데 항상 마지막 방은 각 첨자, 선언할 때 사용한 그 첨자보다 하나 작은 것이 마지막 방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처럼 사용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 20, 30, 40, 50,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값은 처음에 첨자가 00, 01, 02까지 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증가할 게 없죠. 10, 11, 12 이렇게 가는 거고요. 각각의 값이 10, 20, 30, 40, 50, 60이 나왔고 지금 첨자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0부터 그 다음에 여기 첨자 또 넣고 해서 각각의 값들을 쭉 찍어본 겁니다. 이쪽은. 그 다음에 이제 주소도 찍어봤어요. 각각의 주소들을. 이렇게 쭉 찍어봤더니 4바이트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하리라고 봐요. 인티저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배열의 이름만 써봤습니다. 배열의 이름을 %p로 출력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 첫 번째 방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가 나오는 거죠. 배열의 이름은 그 첫 번째 방의 주소다. 이런 게 이제 C&N에서 아주 중요한 상식이라고, 문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원, 0, 한 1을 %p로 찍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이라는 이 배열은 2차원 배열이잖아요. 2차원 배열. 근데 2차원 배열의 이름만 쓰면은 첫 번째 방이었다. 그런데 1차원 배열처럼도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찍어보면 알겠지만 한 0이라는 거의 주소는 신기하게도 첫 번째 방의 주소네요. 한 1이라는 것의 주소는 이렇게 한 1로 시작하는 이 방들 있죠. 이 세 개인데 이 첫 번째 방의 주소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방은 지금 한이라고 써도 되고 한 0이라고 써도 됩니다. 웬 한 0이라고 쓰면은 이 0으로 시작하는, 0으로 앞에가 시작하는 그거의 주소가 돼요. 자, 한 1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가 1로 시작하는 것의 주소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1씩 증가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4바이트지만 이렇게 4바이트씩 점프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배열은 2차원이건 3차원이건 간에 배열의 이름만 쓰게 되면 첫 번째 방의 주소가 되는 거고요. 2차원 배열이었는데 1차원 배열처럼 쓴다 그러면 그 첨자로 시작하는 방의 첫 번째 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0이 0으로 시작하는 이 세 개의 첫 번째 방인 얘가 되고요. 한 0이 되고 한 1이라는 것은 한 1로 시작하는 이 세 개의 방의 주소인 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 0 방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았었죠. 그래서 배열은 첨자를 줄여서 쓸 수도 있지만 첨자를 줄이면 항상 주소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첨자를 줄이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값이고요. 첨자를 줄이면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주소. 두 3x3 행렬을 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x, y라는 게 있고 z 각각 x, y를 더하는데 i, j 첨자가 0, 1, 2, 0, 1, 2 이렇게 쭉 증가하니까 그대로 1은 9, 2는 8, 3은 7 이런 식으로 같은 첨자에 있는 애들이 다 더해져서
행렬의 덧셈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보면 다 이렇게 더했으니까 3x3 행렬 모두 다 10으로 행렬 요소들이 다 원소들이 다 10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바뀌는 게 아니고 z의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과 문자형 배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배열을 가지고 제일 많이 노는 부분이 문자열이죠. 문자열 스트링은 2개 이상의 문자의 묶음을 문자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열 상수는 문자열 양쪽을 큰 따옴표로 감싸요. ABC는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대한민국도 이렇게. 문자열 상수는 각 문자가 한 바이트씩 저장이 되고요. 문자열 ABC는 아스키 코드로 65A, 대문자 A가 65죠. 이게 65입니다. 숫자 이진수로 66, 67. 그 다음에 널 문자는 아스키 코드로 0이에요. 해당하는 이진수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들은 각 문자들이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로 해서 한 바이트씩에 저장이 되고 마지막 방은 눈에 안 보이는 널 문자, 아스키 코드로는 0인 이 널 문자가 마지막 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형 배열의 두 가지 방법으로 초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형으로 방이 4개다. 그럼 문자 상수를 할 때는 반드시 양쪽이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지막 방에는 널 문자를 역/제로로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문자열 형태로 해서 소개할 수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었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제일 뒤에 널 문자가 눈에 안 보이지만 들어가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되죠. 이게 훨씬 더 문자열로 해서 초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쉽죠. 자, 그래서 A 양쪽이 작은 따옴표 하게 되면 얘는 문자입니다. 문자 한 바이트에 저장이 되고요. A 양쪽이 큰 따옴표 하게 되면 문자열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뒤에 널 문자가 붙고요. 그래서 2바이트에 저장이 됩니다. 절대로 이거를 캐릭터형에다가 저장할 수 없어요. 캐릭터 배열이나 캐릭터 포인터형에다가 문자열 형태로 저장을 해야 돼요. 큰 따옴표일 경우에는. 문자형 배열 초기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st라는 배열이 캐릭터형 배열이 있고 소프트가 있고 역시 ch라는 배열이 문자 상수로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고 제일 뒤에 널 문자가 있습니다. 자, 쭉 찍어보고 있네요. i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주소를 넣고 그냥 값을 찍습니다. 주소를 쭉 이제 st의 주소들을 쭉 찍어보니까 여기 있는데 0, 1, 2, 3, 4라는 방에 주소들을 찍어보니까 한 바이트씩 차이가 나네요. 왜 그런지 알죠? 캐릭터형이니까 그래요. 인티저였으면 4바이트 차이가 났을 텐데 캐릭터라 한 바이트 차이가 나고 soft, soft가 차례도 출력되고 널 문자는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h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h에는 이제 문자 하나하나들을 각각 넣어놨죠. 그래서 역시 소프트가 나오고 제일 뒤에 널 문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쓰는 거나 이게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자형 배열 초기화하고 배열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ENG 5개 여기 스페이스가 있고요. 제일 뒤에 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글은 한 글자가 2바이트니까 4바이트, 5바이트에 널 문자에서 6바이트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ENG 1 쭉 해서 각각의 문자열에 원래 배열의 이름만 쓰면 뭐라 그랬어요? 배열의 시작 주소라 그랬죠? 그래서 A가 저장된 곳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하나씩 증가하면 캐릭터형이니까 1씩 증가가 되고요. 거기에 값들을 찍어보면 A,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눈에 안 보이죠? B, C, 그 다음에 널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s로 해서 ENG로 쭉 찍을 수도 있죠. %s를 찍는다는 얘기는 이 ENG가 원래 배열의 이름이면 이름은 주소라 그랬어요. %s로 찍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주소로 가서 지금 ENG가 A, B, C가 저장된 첫 번째 방의 주소죠. 그 주소로 가서 첫 번째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찍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s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찍어보면 A 스페이스 B, C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리아도 찍어보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는 한글이 들어가 있죠. 한글을 이제 한 바이트씩 찍으면 이렇게 한글은 2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바이트로 출력하면은 이렇게 모른다, 이거 이상한 거다 라고 해서 얘네 두 개가 하나로 찍혀야 되는데 각각 물음표가 나옵니다. 영문자 A나 널 문자는 이렇게 나오죠. 물론 마찬가지로 코리아도 %s로 출력을 하면 첫 번째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A 뒤에 지금 널 문자가 있으니까 hi A라고 출력은 됩니다.
이름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예전에 살펴봤는데 이제 배열을 배웠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이름 방을 10개. 그러면 한글 이름 4글자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제일 뒤에 넓은자 포함해서 9바이트 가지고 노는 거고요.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s로 입력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배열을 이름만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뭐 주소 연산자 쓰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배열의 이름 자체가 그 첫 번째 방의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키보드로 넓음자를 만날 때까지 입력받아서 이 주소로에 가서 그 주소의 값으로 차례대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들어가고요. 네임 찍을 때도 %s로 찍으면 이 주소로 가서 거기 있는 값을 쭉 찍는데 언제냐면 넓음자를 만날 때까지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찍게 되고요. 자, 이거는 예전에 해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로 4글자 이상, 영문으로 10글자 이상을 하게 되면 입력하면 이렇게 런타임 에러들이 뜹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개 이름을 입력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이름을 입력받으려니까 1차원 배열이 필요했는데 5개니까 한 개의 배열이 1차원 배열이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0부터 4까지 해서 쭉 봤는데 여기도 보세요. 아까는 좀 전에 어땠습니까? 좀 전에는 보니까 여기 1차원 배열일 때는 배열의 이름만 썼잖아요. 근데 2차원 배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2차원 배열일 때는 1차원 배열처럼 쓰죠. 이렇게 차원을 하나 줄여서 쓰는 거예요. %s로 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방명수 쭉 넣는데 name 00부터 09까지 0으로 시작하는 에다가 방명수를 넣었는데 그거는 name 0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ame i라고 쓴 거죠. 이렇게 2차원 배열에 1차원처럼 쓰면 그걸로 시작하는 그 첨자로 시작하는 0이니까 0으로 시작하는 방의 첫 번째 주소가 되고 name 1이라고 하면 1로 시작하는 거죠. 1로 시작하는 애들의 첫 번째 방, 2로 시작하는 거의 첫 번째 방, 3으로 시작하는 거의 첫 번째 방, 4로 시작하는 거의 첫 번째 방,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은 항상 첨자를 하나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시작하는 첫 번째 방의 주소가 됩니다.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s로 찍을 때도 자, 항상 %s로 찍을 땐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 주소가 자, 여기 방명수가 저장된 첫 번째 방의 주소를 %s로 이렇게 날리게 되면 %s로 찍게 되면 그 주소로 가서 쭉 값을 찍는데 마지막 넓음자를 만날 때까지 찍게 돼요. 그래서 스캔F를 입력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지막 엔터키를 누른 순간 마지막에 이제 넓음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찍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찍어볼 수 있다. 2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1차원 배열처럼 %s로 해서 입출력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을 이용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대상 학생은 5명입니다. 자, 성적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학생의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이렇게 차례대로 하고요. 두 번째 학생의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학생. 성적 처리 결과입니다. 해가지고 학번이 나오고요. 총점이 나오고 평균이 나오고 과목별의 평균이 나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배열을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티저형 배열을 만들어 놨고 에버리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W형의 에버리지 코리아 한국어 평균, 영어 평균, 수학 평균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기 위한 배열도 또 만들어 놓고요. 처음에 안내문입니다.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5번 돌고요. 그래서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학번과 이름과 국어, 영어, 수학을 받고요. 그 다음에 3개를 다 더해서 처음에 이제 i가 0이죠. 첫 번째 학생의 총점을 토탈 0에다 넣습니다. 3으로 나누어서 3.0으로 나와서 에버리지 0. 첫 번째 학생의 평균은 에버리지 0에 들어가겠죠. 각 과목의
값도 처음에 이제 다 0 이런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들어오는 값을 계속 누적을 해줍니다. 5번 계속 돌면서 누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 결과를 체크를 해보는데 처음에 여기 지금 num i 첫 번째 학생 학번 그 다음에 총점 평균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다가 국어 영어 수학 평균을 체크를 하는데 에버리지 코리아에 지금 누적한 총계가 들어가 있죠. 총합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5명이니까 5.0으로 나누어서 %G로 출력을 합니다. %F도 있고 %G도 있는데 %G는 좀 더 깔끔하게 소점이 필요 없으면 소점이 안 나오고 이렇게 %F와 %E의 사이쯤 되는 건데 좀 더 깔끔하게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얘기했죠. %G. 자, 배열을 함수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인티저, 캐릭터, 더블 등 변수나 상수를 사용했습니다. 배열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 5개 수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하는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개 수를 입력받아서 그거를 누적해서 평균을 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수를 받아 배열을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자, 이 부분을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는 5개 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여기서 루프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아까 이제 여기 있던 소스를 이쪽으로 지금 별개 input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input이라는 함수에서 그 받은 애를 쭉 이렇게 이쪽에 누적을 해서 그거를 다시 5.0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 물론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제 input이라는 이 함수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input이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가 2개입니다. 첫 번째 인티저 루프라는 건 별게 아니고 지금 루프도 횟수를 5를 넣어줬어요. 5를. 그래서 여기 5번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 거가 num인데 num은 보면 변수 같지만 변수가 아니고 배열입니다. 배열. 자, 배열 5개를 이쪽 input이라는 데 넘기고 싶은 거예요. input이라는 데. 그러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다 input num 5라고 쓰거나 5라고 쓰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뭐 num 이렇게 배열에 첨자를 쓰고 이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열의 이름만 써요. 배열의 매개 변수를 넘길 때는 배열의 이름만 쓰고 그거를 받는 배열은 이렇게 배열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열에 첨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num이 들어가서 이제 in이 받죠. 그러면 여기서 배열 in은 메인 함수의 배열 nu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in의 값에다가 쭉 이제 값을 5개를 5번 돌면서 저장을 하고 있죠. 자, 이 input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여기 원래 num이라는 배열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입력받은 이 5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더해서 나눠서 해주게 되면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변수를 매개 변수를 하게 되면 변수의 값이 넘어가죠. call by value. 근데 배열은 매개 변수를 넘기게 되면 배열 자체가 넘어갑니다. 자, 여기 num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 거기에서 in이 받아서 in의 값을 지금 입력받은 값으로 대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메인 함수에 있는 num 배열의 값도 바뀌어요. 마치 call by reference처럼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사실 주소잖아요. 주소가 넘어가는 겁니다. 주소에 있는 값을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거고 어쨌든 일반 변수를 쓰면 그 변수의 값이 넘어가서 그 함수에서 아무리 그 값을 변화를 시켜도 다시 원래 그 메인 함수나 이런 호출하는 함수 쪽으로 왔을 때 변동이 없었는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이름만 넘기면 첫 번째 주소가 넘어가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다른 함수에서 변경된 배열 값은 메인 함수에 반영이 된다. 메인 함수에도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예제인데요. 이번에는 출력하는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이제 배열을 하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little number, big number에서 배열이 있고요. 프린트 함수는 여기 이제 선언도 해놨습니다. 그대로 앞에 머리 부분을 써도 세미콜론만 붙여주면 돼요. little number, 항상 배열을 호출할 때는 이렇게 배열의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array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레이가 여기서 리틀 넘버가 됐죠. 리틀 넘버를 쭉 찍어봅니다. 사이즈만큼. 리틀 넘버 5개죠. 5까지 0부터 4까지 쭉 루프를 돌면서 찍어보고요. 빅 넘버 이것도 배열의 이름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로 다시 받아서 배열을 가지고 노는 거. 이때 어레이는 이제 리틀 넘버라는 빅 넘버라는 이 메인 함수에 있는 이 배열 값이에요. 그래서 120, 300, 100, 200, 30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배열의 값들을 어떤 함수로 넘기려고 하면 호출할 때는 그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배열의 이름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받을 때는 다시 특정한 이름의 배열로 받을 때는 뒤에 첨자 안에 무슨 숫자는 필요 없고요. 첨자 대괄호만 옆에 써주면 그 배열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10진수로 2진수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0진수를 계속 2로 나누어 발생된 나머지들을 역순으로 나타내면 우리 2진수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다른 시간이나 많이 배웠을 텐데 혹시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일단 알고리즘을 알아야지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 10진수로 2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거를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열을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금액을 입력받아서 화폐 단위별로 화폐 매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액은 10,000원 이상이 입력이 되고 화폐 단위는 10원권에서 현재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그 화폐권 다 이용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된 금액을 화폐 단위가 큰 것부터 나눠가면서 그 몫이 해당 권의 매수가 되고요. 나머지를 다음 단위권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계속 그 몫이 이제 그 해당하는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들을 계속 그 다음 권으로 넘겨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아마 예를 들어서 25만원이다 그러면 25만 3,210원이다 그러면 얘가 만원권은 몇 장이고 1,000원권은 몇 장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역시 배열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100개 이하의 수를 입력받아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각 수의 빈도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해보는데 앞에서 그 랜덤 함수 발생시켜서 해본 그 빈도수 계산하는 그 프리퀀시라는 그 부분 한번 다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합 함수와 성격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보는 겁니다. 변형하는 방법이 쭉 있고요. 자, 지금 보니까 등수순으로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성적 처리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물어보고 반복 횟수를 결정합니다. 100명 이하의 성적 처리를 한 그 배열의 크기를 100개로 잡아주면 되겠죠.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입력받고요. 합계, 평균, 각각의 평균도 출력을 이렇게 해주고 출력은 총점이 높은 순, 등수순으로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등수순으로 지금 해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배열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연속된 항목들이 동일한 크기의 순서를 갖고 나열되는 데이터 집합입니다.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대괄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값을 쓰는데 그거를 첨자 혹은 인덱스라고 합니다. 방의 크기가 되겠어요. 7이라고 하면 0부터 6까지의 방이 있다. 각각에 있는 요소들을 엘리먼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고요. 이 방의 개수만큼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중간에 안 하면 자동적으로 다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초기화할 때는 값은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몇 개인지 헤아려 준다 그랬죠. 다차원 배열은 이게 1차원 배열입니다. 얘는 이런 1차원 배열이 4개가 있고 이러한 1차원 배열이 4개가 또 5개가 있다 이런 겁니다. 2차원 배열이 5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문자형 배열은 문자열은 캐릭터 배열에 저장합니다.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배열을 함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때는 배열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전달할 때는 배열을 함수로 전달할 때는 배열의 이름만 씁니다. 호출할 땐. 그 다음에 형식 매개 변수는 다시 배열로 받아서 넘겨준 게 처리가 되고 이쪽에서 이 함수에서 변화된 배열의 값들은 메인 함수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됩니다. 마치 콜바이 레퍼런스처럼요. 호출할 때는 반드시 배열의 이름만 쓴다는 거 대괄호 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 매개 변수의 배열은 크기를 지정할 필요 없이 대괄호만 쓰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배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